자, 이제 본문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을 좀 봤더니요. Toward the cash-free society.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하여 하면서 이제 슬슬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이 슬슬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스웨덴 사람들은까지 뭐 주어 잡히죠. Now need to use a debit card. 이 debit card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직불 카드고요. 이 debt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잠깐 이건 구별 좀 해놓을까요? 자, 요것도 뭐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채무 뭐 이런 건데 경제학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debt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부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빚을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도 부채긴 한데 얘는 그 이제 우리가 대차 대조표 이런 것을 괜히 말이 어렵나요? 어쨌든 회계에서 현금 이쪽에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렇게 딱 옮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걸 또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직불카드를 영어로 이렇게 debit card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뭐 알아는 뜻이고요. 뭐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직불이다. 바로 현금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지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 그다음 크레딧 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 그리고 페이먼트 앱 이런 뭐 많이 쓰고 있죠. 뭐 카카오 카카오페이 맞죠?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애플페이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런 페이먼트 앱 같은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Instead of cash 현금 대신에. 자, card and apps. 자, 카드와 앱들이 are used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네요. For everything in Sweden. 스웨덴에서 모든 것에. 자, including. 자, 예를 들어 뭘 포함해서. 그러면서 including은 거의 전치사처럼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되면서 including에 걸려가지고 ing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uying snacks on the street. 우리도 그렇죠. 길거리에서 간식 사는 것을 포함해. 그리고 또 뭘 포함해 하면서 giving small donations to charity. 자선단체에 작은 기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앱으로,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 Fewer and fewer people. 점점점 적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용상 거의 부정어죠. 그래서 이 친구 의미가 보세요. 점점점 적은 사람들이 are carrying any cash at all. 어떤 현금도 전혀 이해됐죠? 여기서 cash, at all은 뭔가 부정어구로 됐나요? 그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점 적은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즉 거의 전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error과 본문 1에 나왔던 error이 구별이 되네요. 한 번 더 긍정문에서 error은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느낌, 부정문에서 error은 전혀 조금도 이런 느낌 됐죠? 자, 계속 갑니다. 2015년도 자꾸 통계가 10년 전 통계가 나오죠. 자, cash transactions. 자, 현금 거래가 하면서 이때 이제 accounted fo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뭐 문법이라기보다는 어휘력입니다. 노란색으로 체크 좀 해줄게요. account for 다음에 지금처럼 수치가 나오게 되면 어떤 수치를 차지하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수치가 아니라 그냥 어떤 내용 A라는 내용이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뭐냐면 뭔가를 설명하다, 뭔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수치만 보이면 어떤 수치를 차지하다, 나머지는 설명하다, 뭔가에 대한 책임을 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금 거래가 barely 그러면 겨우 간신히 뭐뭐했다, 거의 못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정어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겨우 간신히 20% 정도를 accounting for 차지했습니다. 뭐 all payments 모든 지불에 있어서. 근데 그 지불이 어떤 지불인지 PP가 꾸며주죠. 왜냐면 지불이 하는 게 아니라 지불은 되는 거니까 made.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됐죠? 그런 지불의 거의 간신히 겨우 20%만을 차지했습니다. In fact 사실 접속사 늘 조심하시고요. Carrying around too much cash or trying to use it too often까지가 지금 주어가 이렇게 ing1 또는 ing2 했는데 ing 나왔으니까 되면 단수 아닌가요? 자, 이건 알아두세요. A or B 혹은 A and B가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이건 글쓴이 마음이에요. 단수로 봐도 되고 복수로 봐도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건 단복수 문제를 사실은 내면 안 됩니다. 근데 교과서니까 여기 raises야 하고 뭐 외워서 풀 수는 있는데 알아는 두세요. A or B나 A and B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글쓴이 마음대로예요. 단수면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고 복수면 각각으로 본 거고. 알겠죠? 어찌됐건 너무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걸 너무나 많이 쓰는 것을 시도하는 것은 raises
형광펜, suspicion 이런 단어들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현금 안 쓰는 나라인데 현금 막 100억씩 들고 다녀. 그럼 뭐 의심을 됐죠? raises 불러일으키겠죠. 뭐 아주 올드한 문제지만 raise냐 rise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알겠죠? 참고로 당연히 ing가 주어일 때는 당연히 단수 취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약속은 돼 있고요. 됐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만약 cash free life, 현금 없는 삶이 이 스웨덴에서 그 다음 여기 사운드가 또 뭐뭐하게 들리답니다. 이상하게 들린다면 자 여기 strange 좀 문법 주의하시고요. 해석 먼저 할게요. 그러면 try to remember, 자 기억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When you last, 네가 마지막으로 자 paid, 언제 마지막으로 지불을 했는지 버스나 여러분의 지하철에 with cash, 현금으로. 이해됐죠? 사실 뭐 선생님은 조금 옛날 사람이라 토큰 진짜 옛날 사람 갑자기 토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지하철 그 마그네틱 들어있던 그 선 들어가 있는 거 요거 그리고 나서 이제 카드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진짜 옛날 사람이죠. 네,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법 하나 조심할 게 이 사운드가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이 형식 동사라는 건데 뭐 형식이란 말은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동사 뒤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 해석도 이상하게 들린다. 뭔가 부사가 어울리잖아요. 자,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형식 동사인데 좀 더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주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현금 없는 스웨덴에서의 현금 없는 삶이 들린다는데 아니 그 삶이 뭐 어떻게 들려? 주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이게 조금 더 본질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때 뒤에 형용사를 쓰도록 약속돼 있다. 주어 동사 뒤에서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할 거면 형용사, 동사에 대한 설명을 할 거면 부사. 그럼 들리는 게 이상한 동작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현금 없는 삶이 이상하다는 거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저기 부사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계속 갑니다. The shift, 자, 그 변화는요, toward cash-free transactions. 요 정도는 안 당하죠. transactions 있다고 해도 쓰는 일 없도록 저기 the shift가 주어, is가 동사.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현금 없는 이 거래를 향한 변화는요, is a global trend,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From Western Europe, 이 서유럽에서 and North America, 북미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To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 그리고 and Africa,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하고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여기까지 튀어나온 겁니다. 이번 본문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좀 길게 나오고 컴마 걸려있고 컴마 찍고 진짜 주어 나왔을 때 간혹 이렇게 놓칠 수 있는지 주의하세요. 이건 뭐 여러분이 이렇게 눈여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 이르기까지 non-cash transactions, 현금 없는 거래가 are growing much faster,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than cash transactions, 현금 거래보다. 자, 하나 또 주의할 게 현금 없는 거래가 빨라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할 때 faster 하고 우리 정해져 있는 5가지 표현이 있죠. 워낙 많이 했었을 거기 때문에 말로만 할게요. a lot, even, still, much, far. 됐죠?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쓰지 않죠?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라 혹시나 몰랐던 지금 고2가 됐는데도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말로는 한번 해줬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In countries, 자 이런 국가들에서는요, with a developing economy,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어떤 경제, 즉 우리가 말하는 개발도상국이죠. 개발도상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걸려있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됐죠? 점점점 발전하는, 즉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non-cash transactions, 자 현금이 없는 거래가 increased, 증가했는데 하면서 이 by 다음에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이 수치까지라고 번역해 주시면 돼요. 20%에서 40%까지 증가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통계는 10년 전 통계네요.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반면 cash transactions, 현금 거래는요, grew only, 고작해야 대략 다음에 수치가 나와도 마찬가지로 대략 이런 거죠. 약 한 1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발달이 된 국가, 즉 선진국이죠. 선진국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우리끼리 발음은 벨기에인데 정확한 영어 발음은 벨gium이죠.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니면 캐나다나와 같은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the volume, 양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볼륨이 주어고요. of cash transactions, 현금 거래 볼륨이 크기가 dropped,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됐죠? 참고로 여기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현금 거래, 비현금 거래 다 증가하는데 현금 거래는 10% 증가할 때 비현금 거래는 20에서 40% 증가할 때 이 맥락이고 됐죠? 선진국은 일단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저성장 국가들입니다. 성장이 막 10% 20% 되지 않고요. 1년에 1% 2% 성장하는 국가들인 거예요. 그건 당연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요 정도 라인은 지금 올라와 있죠. 1년에 연평균 성장률이 2% 왔다 갔다 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금 거래의 어떤 부피, 전체적인 크기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비현금 거래는 continued, 계속해서 to grow,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현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여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였죠? 네. 오케이. 자, 본문 세 번째는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